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오늘은 동물 진료비 개시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진료비 개시제가 2023년 1월 5일 2인 이상 수의사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행이 됐고, 2024년 1월 5일부터는 1인 동물병원까지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개시 항목은 12개인데요. 원래 11개로 시작을 했다가 개 코로나 백신이 추가가 된 거죠. 맞습니다. 현재 개시 항목은 초진료, 재진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개 종합 백신, 고양이 종합 백신, 광견병 백신, 캔넬코프 백신, 개 코로나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열구 검사비 및 판독료,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비 및 판독료, 이렇게 12개입니다. 이 12개 항목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개시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나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 벽보 등을 부착해서 게시하거나, 아니면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이걸 게시할 수도 있는데, 네.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첫 페이지에 올려두던가 아니면 첫 페이지에 배너를 달아가지고 보호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게시를 해야 됩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금액으로 게시한 경우, 그리고 게시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쨌든 반려인들이 어딜 눈을 돌려도 바로 눈에 띄게 해라는 건데, 네. 자, 이 항목이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또 20개 항목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추가되나요? 8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혈액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열구 검사비, 우리가 CBC라고 부르는데요. CBC 비용만 게시하면 됐는데, 이제는 혈액화학검사비, 케미스트리 검사비도 게시를 하셔야 되고, 전해질 검사비 및 판독료도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영상검사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비만 들어갔는데요.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비, CT 촬영비, 그리고 MRI 촬영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판독료도 같이 게시해야 되고요. 여기에 심장사상충, 외부 기생충, 광범위 구충 예방 비용도 게시 항목으로 추가됐습니다. 저희가 위클립의 377회에서 정부가 진료비 개시 항목을 20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당시 추가될 예정이었던 항목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때는 중성화 수술 비용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20개 항목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거 처음에 넣으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수의사들의 반발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다른 항목으로 교체가 된 거죠. 원래 2023년 11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동물의료 개선 방안 초안에는 중성화 수술비, 슬개골 탈구 수술비, 외이염 치료비,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비, 빈혈 치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게 다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8개가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추후에 이 20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 게시 항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12개 항목, 20개 항목, 네. 뭐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지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니 이 12개 항목을 게시를 할 때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요. 예를 들면은 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몸무게라든지 질병, 또 입원 시간 등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늘어나는 항목들도 어떤 금액을 게시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심장사상충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엄청나게 약의 종류가 많아요. 원가도 다 다르고요. 당장 1월 1일부터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수의사회가 회원들을 위해서요, 진료비용 게시 대상 진료행위 세부 내용 산정 기준 참고 해설 자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례로 이 자료를 보면요, 심장사상충 예방비는 동물의 체중, 약품의 세부 성분, 투여 경로 등에 따라서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분해서 다르게 기재하면 됩니다. 약품비와 투약비를 구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헷갈리면 이 자료를 먼저 보시고 게시비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헷갈릴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후에 회원 포럼에서 이 지침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꼭 먼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게시 양식도 바꾸셔야 됩니다. 네.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종이 한 장이 다 출력이 됐는데 이제는 뭐 2장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일단 게시 양식도 대한수의사회가 권고하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2장으로 되어 있는 서식이에요. 기존에 한 장이었는데, 참고 해설과 마찬가지로 대한수의사회 회원 포럼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양식을 쓰기 싫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만들어서 서식을 쓰셔도 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 항목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예, 정말 진료비 게시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게시 항목이 20개로 일단 확대가 됩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일선 동물병원에서 꼭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게시 항목이 확대가 되면은 진료비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공시제도 그렇죠.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 진료비 게시제와 공시제의 변화가 생기면 또 위클리벳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반려인들도 당분간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수의사 선생님들도 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